HLB가 4.28% 하락하며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직전 방송에서는 갭은 시간이 지나도 저항력이 대부분 유지된다는 출향파만의 차트 이론을 말씀드리며 갭 저항을 감쇄시키려면 갭 상단을 일봉의 몸통으로 터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HLB는 3일 동안 해당 갭 저항 돌파를 시도했지만 갭의 강력한 저항만 확인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임상 실패 찌라시나 특정 인종 편중에 대한 노이즈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풍문들이 나오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향파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제로 구간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멘탈을 강화시킨 분들은 자잘한 노이즈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대비가 없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크고 작은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패닉을 보였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9일에 있었던 신약 실패 찌라시가 될 것인데 당시 주가는 11%까지 상승했다가 단 몇 분 만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위적인 하락을 위해 자전거래 등의 방법이 동원됐겠지만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풍문에 현혹되어 저점에서 패닉셀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되며 HLB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후일담이 다수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출향파가 이틀간에 걸쳐서 3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이 제로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에 평소 출향파를 신뢰하셨던 분들은 멘탈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오히려 급락이라는 타임세일을 이용하여 아주 싼 값으로 쇼핑카트를 넉넉하게 채우셨을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상장사나 신뢰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풍문에도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풍문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라도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지 실추와 주가 하락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방 세력들은 호시탐탐 풍문을 날조하여 인위적인 노이즈 생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나흘 전 신약 실패라는 사실무근의 찌라시로 한 차례 소동을 빚었던 HLB는 어제는 팩트에 기반한 풍문으로 또다시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FDA와 보건부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신약 개발 기업들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때 관련 적응증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날조해서 노이즈를 만들고 풍파를 조장하는 하방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번 FDA 지침은 팩트만 살짝 비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재료였기 때문에 손쉽게 노이즈를 생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향파 또한 과거 가남 1차 3상 최종 데이터를 분석한 영상을 통해서 인종 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NDA를 신청하기 전이었고 FDA와 조율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시안에 편중된 임상 데이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며 출향파 또한 이를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임상 비교약물이 소라페닙이지만 시장의 대세는 로슈였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서는 로슈와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HLB와 항서제약의 가남 1차 3상 최종 데이터는 무진행 생존기간과 부작용 데이터는 로슈의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용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전체 생존기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으며 DCR에서도 유의미한 비교 우위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OS와 PFS와 DCR은 데이터가 너무나 명료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나올 게 없었지만 부작용 데이터와 아시안의 편중된 환자 분포는 과연 HLB의 리캄 병용요법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물론 가남 1차 3상 최종 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로슈의 점유율이 70%로 압도적이었지만 부작용 이슈가 불거지며 현재는 50% 수준으로 점유율을 잠식당한 상태이며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은 약물을 통한 부작용 통제가 가능하다는 추가 임상 결과를 보이며 상당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리보세라닙은 저렴한 약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키움증권이 리포트를 통해서 약가가 만불 수준이라고 추정하며 압도적인 약가 경쟁력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진 회장은 약가를 로슈의 50% 수준으로 하겠다고 전략을 변경했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로슈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하겠다고 호기롭게 밝히며 다소 파격적인 약가 정책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의 약가가 당초 예상치보다 무려 30배 정도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입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가남 1차 3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추정된 영업이익보다 현재 추정 영업이익이 30배나 올라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높게 책정된 약가가 과연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며 있다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진 회장은 IR을 진행할 때마다 호기롭게도 점유율 50%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출향파를 포함한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슈는 2020년에 자사의 두 약물을 병용요법으로 출시해서 점유율 70%를 싹쓸이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슈보다 생존기간이 3개월이나 낮았음에도 1년 만에 25%의 점유율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슈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인데 로슈의 간암 1차 치료제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환자들한테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출향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종 간 효능 차이가 없다는 폭넓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인종 간의 이슈는 사측에서도 공개했듯이 이미 글로벌 3상을 모두 완료하고 막바지에 들어선 HLB의 간암 신약과는 무관할 것이며 해당 개정안은 시행 후에 개시되는 임상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FDA가 이번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는 전체 보유 비중의 5% 정도를 고점에서 부분익절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매매 전략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출향파는 27,800원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포착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추천하였으며 이후 52,400원에서 정교하게 매도 사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43,450원에서 재매수 사인을 주며 정교하게 2차 바닥을 예측한 적도 있었습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직전인 21일과 22일에는 3월 말 마지막 리뷰까지 불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 매수를 독려하였으며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9일 신약허가 찌라시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고점에서 부분익절한 물량을 59,900원에 재진입하였는데 당일 최저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점에서 부분익절하고 최저점에서 재매수했기 때문에 주가의 상하단을 퍼펙트하게 공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0일과 31일에도 정교하게 고점에서 부분익절하였으며 오늘은 부분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금일 출향파가 제안한 마지막 재진입가가 63,100원이었는데 금일 최저가가 63,000원이었기 때문에 29일에 이어서 굉장히 퍼펙트한 재진입 사인을 드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단숨에 최고 수준의 매매 전략을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권의 종목으로 살펴보면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던 저 PBR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정책이 확정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의 종목을 살펴보면 전일 2차 전지에 호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위시한 2차 전지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정부 정책으로 PBR이 낮은 종목의 매기가 급속하게 쏠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코스닥 기술주들은 단기 소외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위기를 활용하는 매매 원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HLB와 지수 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HLB의 상승세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코스닥과 제약 섹터의 최근 약세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HLB와 나머지 그룹주를 비교해보면 얼마 전까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HLB를 다른 그룹주들이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출향파가 과거 해당 차트를 보여드리며 HLB가 먼저 가고 나서 그룹주들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현재 모습은 예상대로 진행되며 상당히 이격이 좁혀진 모습입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의 매물을 기관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개인의 매도세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개월 이상 장기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로 멤버십 가입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멤버십 운영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일정 인원이 모였을 때 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 멤버십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안내드린 카카오톡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으로 진행할 경우 회원들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대1 종목 상담이 금감원 금지사항이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시면 되며 출향파 어떤 영상이라도 댓글을 남기시면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의할 사항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소통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멤버십 관련 상세한 안내사항입니다. 출향파는 HLB가 2019년에 역사적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하였습니다.
익절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최고점이 아니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2019년 10월 24일 일봉의 최상단에서 대부분 익절하였습니다. 고점 대응 능력은 물론이며 방송을 통해 공개했듯이 익절한 이후 수정주가 기준으로 3만원 초반대에 재매수하여 적지 않은 물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바닥을 형성했던 27,800원에서는 HLB 역사상 모든 차트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강조하며 추가 매수를 권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점은 물론이고 저점에서도 독보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수 대비 굉장히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2024년 지수의 하락에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량파의 투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인사이트 있는 증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수익금은 국내외 고급 증권 정보 취득에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HLB를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식파는 경력이나 레벨과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격전장입니다.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인데 어린이와 어른이 싸운다면 결과가 뻔하겠지만 이렇게 뻔한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주식판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없음에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주식판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주린이가 제로섬 게임에서 살아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둔다면 주린이도 곧장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게 되는 것이 주식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합법적으로 실시간 조력이 가능하며 조력에 따른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특별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운 좋게 접촉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능력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식판에는 있지도 않은 성과를 날조하거나 과대포장하는 사기꾼도 많으며 주식 분석가가 자신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증할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영상과 추천 성과를 기록한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예전에 추천했던 영상과 매매일지를 모두 확인하시고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출량파는 얼마 전에 당시까지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타점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닌 실체가 있는 영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출량파 최선 5주를 함께 매매하시고 2019년 역사적 최고점에서 익절했었던 출량파의 차트 분석 능력과 HLB의 고점 대응 방안을 공유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고정 댓글에 자세한 경로를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